할머니, 요즘 트렌드는 아세요? 이런 책은 애들도 안 봐요. 어머, 이런 서점이 아직도 있네.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럽다. 아, 여기 그 불친절한 할머니 서점 아닌가요? SNS에서 봤어요. 책방 문 닫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 이젠 그냥 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72세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세상은 점점 바뀌고 노인에 대한 시선도 참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평생 운영해온 서점에서 젊은 부부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서점을 뒤흔드는 큰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과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겪었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김정희입니다. 저는 평생을 책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정희야, 또 책 읽니? 좀 뛰어놀아야지.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지만 저는 집 앞 나무 그늘 밑에서 동화책 한 권에 푹 빠져 있곤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을의 작은 문고에서 낡고 해진 동화책을 빌려 읽을 때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 설렜죠. 책에서 본 세상은 정말 넓구나. 어릴 때 저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어른이 되어서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평생을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책장을 정리하고 도서 목록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던 날들은 지금도 그리워요. 사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이건 어때요? 모험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서일까요? 저는 은퇴 후에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서점을 열게 되었죠.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제 서점은 아주 소박합니다. 손님이 들어서면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책장은 제 키보다 조금 높은 크기로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작은 카운터 위에는 커피 메이커와 손님들을 위한 머그잔이 놓여 있죠. 여기 커피 한 잔 하시며 책 보세요. 오늘 들어온 책이에요. 서점 안에는 책 냄새와 커피 냄새가 어우러져 참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처음 서점을 열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추천을 받은 손님들이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죠. 사장님,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좋았어요. 다른 것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줄 때도 있었죠. 어르신, 거스름돈이 부족한데요. 아, 정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며칠 전에는 카드 결제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손님 앞에서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비밀번호를, 뭐였지? 손님은 한숨을 쉬며 다음엔 준비 좀 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죠. 몇 달 전에는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제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며 짜증을 내거나 젊은 손님들이 저를 조롱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음이 점점 위축되었어요. 사장님,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책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런 책을 추천하시다니 너무 옛날 사람이세요. 요즘은 아무도 이런 책 안 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그들이 책과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길 바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젊은 부부와의 작은 갈등이 제 서점과 제 자존심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점 문을 열고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서점 안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참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었고 여자는 핸드백을 든 채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부부는 서점에 들어서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살짝 권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이 책이요? 그럼요. 우리 손주도 참 좋아했던 책이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저는 가장 손이 잘 가는 선반에서 동화책 2권을 꺼내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야기예요. 글도 쉽고 그림도 정말 예뻐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책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책 안 봐요.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옛날 감성이네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은 영어 그림책이나 STEM 교육 관련 책을 보죠. 트렌드 좀 따라가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추천을 잘 못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보니 여기 오는 젊은 부모들도 없겠네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부부는 서점 안을 둘러보며 책을 몇 권 들었다 놨다 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여긴 별로네. 그냥 큰 서점 갈까? 부부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던데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누군가가 올린 SNS 게시글이 보였죠. 이 서점 절대 가지 마세요. 나이 든 사장님이 촌스러운 책만 추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진짜 불친절함의 끝판왕. 순식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점에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늘 한가하던 골목길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손님 없는 서점 안에서 그 조용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이야, 그냥 이쯤에서 문 닫는 게 맞을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서점은 적막했습니다. SNS에서 불친절한 서점이라는 글이 퍼지고 나서는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죠. 평소 같았으면 단골 손님들이 책을 찾으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서점 문을 열고 닫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졌고 서점을 접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러다 문득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아들 준석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이는 대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일에 치이다 보니 연락도 뜸했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어 보였죠. 사실 준석이는 평소에도 저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준석아, 엄마는 아직 괜찮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답답하단다.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는 제가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평소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의아했습니다. 준석아, 너 무슨 일이냐? 회사 안 가고 웬일이야?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괜찮지. 여기 너희 어머니는 여전히 서점 잘 운영하고 있단다. 커피라도 한잔 하겠니? 준석은 제 말을 듣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그는 말을 흐리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글과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이 보였죠. 여기 불친절한 서점이래요. 어르신이 작고 촌스러운 책을 추천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음. 사장님이 너무 고집이 세 보인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아, 너 이거 보려고 온 거니? 어머니, 이게 지금 얼마나 퍼졌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이런 거 하나로 가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준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나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참에 서점을 정리하시고 좀 쉬세요. 더 이상 이런 걸로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내가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이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할까 봐서 그래요. 준석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왔고 이 서점이 저의 삶과 같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준석아, 내 말도 맞아. 내가 무리하는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서점은 내 삶이란다. 나는 여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그냥 손님들이 오고 가며 웃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어머니, 요즘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작은 서점이 아니에요.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단다. 준석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서점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 역시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 생각이 너무 앞서갔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면 그냥 저한테 말해주세요. 뭐든 도울게요. 그래, 고맙다, 준석아. 준석은 조용히 서점 문을 나섰고 저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죠. 준석이 떠난 뒤 서점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텅 빈 책장 사이를 걸으며 정말 이쯤에서 서점을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점을 접는다는 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저에게 서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점 문이 열리며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여성은 책장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학교에서 독후감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 책은 어떠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동화책을 골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읽기 쉬우면서도 교훈도 많고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여성은 책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건 너무 옛날 책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책 읽겠어요? 그녀는 책을 제게 돌려주며 덧붙였습니다. 아, 역시 제가 괜히 여기 온 것 같네요. 촌스럽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촌스럽다니 이 책을 고르느라 얼마나 고민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책을 받아들고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점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좀 너무 오래됐어. 큰 서점 가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내내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일까? 이제는 이 서점마저도 내게 버거운 짐이 된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던 중 옆에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분이 그 서점 사장님이래. 아, 거기? 인터넷에서 불친절하다고 난리 난 곳. 맞아. 젊은 사람들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촌스러운 책만 준다더라. 저는 손에 든 바구니를 꼭 쥔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계산을 하며 손이 떨리는 것도 느껴졌죠. 슈퍼를 나오는 길 마주친 이웃이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서점 좀 힘드시죠? 그 말은 격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지? 나도 그냥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목소리가 거울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머지않아 며칠 뒤 집주인이 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 문제로 민감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방문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서점은 좀 어떠세요? 아, 뭐 그냥 그럭저럭요. 요즘 손님이 좀 뜸하긴 하지만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대료를 올리신다고요? 근데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주변 상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제 서점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서점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이렇게 되면 운영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올린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이 공간을 다른 가게에 내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저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건가? 내가 더 이상 이 서점을 지킬 수 없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서점의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쓰는 손이 떨리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서점도 내 삶도 사라지는 거잖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요한 밤 서점 안에 홀로 앉아 흐느끼는 제 모습이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정말 촌스럽다니까? 요즘 누가 이런 책을 읽어요? 사장님,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불친절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요. 어르신, 임대료를 감당 못하시면 서점을 접으셔야겠네요. 그 나이에 뭐하러 힘들게 서점을 하세요? 그냥 쉬세요. 촌스럽다, 뒤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고르고 추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바뀌는 게 없는 걸까? 손님이 줄어드는 서점, 높아지는 임대료, 수군거리는 주민들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며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서점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책장 사이를 걸어도 그 공간이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텅 빈 서점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손님들이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서점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석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봐.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과 함께 살아온 제 인생이
서점과 함께 끝나버린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죠. 여기서 무너지면 난 내 삶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 내가 책을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때 문득 준석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준석이에게는 털어놔야지. 내 아들이니까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주저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죠. 준석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준석은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급히 물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내 말 들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이 서점은 내 삶이야.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나 혼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 너머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역시 준석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준석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드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내가 날 도와준다고? 네.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즘 세상에선 이런 일은 홍보를 잘해야 해요. 제가 한번 SNS에서 어머니 서점을 다시 알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준석은 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서점 이야기를 글로 써보려고 해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이 서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좋아하는 서점이 다시 살아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준석은 서점에서 사진을 찍고 제가 책을 추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따뜻한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감동을 줄 거예요. 저는 어색했지만 준석의 요청대로 평소처럼 책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다운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준석은 서점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서점, 김정의 서점.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김정의 사장님은 책과 함께 살아온 한평생을 이 서점에 담아냈습니다. 요즘 손님이 줄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서점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그 글은 SNS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이 글을 보고 나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좋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작은 서점이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어느새 서점의 SNS 계정은 팔로워 수가 늘어나고 서점에 대한 따뜻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 힘내세요. 꼭 가볼게요. 이런 동네 서점이 계속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SNS 홍보 덕분인지 서점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첫 번째 책 모임에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점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책 모임에 참석한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서점에 오니까 정말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준석과 단골 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이 서점은 이미 문을 닫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서점은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때는 텅 비어 적막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서점을 찾아와 주었고 새로운 손님들까지 모여들며 서점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책 모임은 매주 열리고 있고 참여자들은 책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사장님, 여기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이 서점 덕분에 제가 책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 서점을 지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곳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책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아들 준석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점을 그만두라고만 하던 준석이 이제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어머니, 책 모임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홍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이 서점 같이 지켜나가요. 그래,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준서가 정말 고맙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점이 무너져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준석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이 저를 도와줬기에 서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게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서로 기대고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저는 제 서점이 더 이상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넘어질 뻔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서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용기입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노력하다 보면 분명 더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가까운 곳에 저처럼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공간에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없는 텅 빈 서점을 보며 불안에 떨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비록 제 기억이 언젠가는 점점 희미해질지라도 제가 이 서점에서 나눈 소중한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책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서점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해운대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 서점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삶 속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